오늘은 4단원 제국주의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운동에서 4단원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그 중에서도 일본의 국민국가 건설과 제국주의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0쪽부터 173쪽을 펴주면 됩니다. 일본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럼 메이지 유신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메이지 유신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도 일부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국의 캉유에이나 량치차오가 강조했던 변법 자강 운동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개혁을 하자라는 내용이었고, 그 이전 시간에 1884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갑신정변도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근대적으로 정치개혁을 하자는 내용이었죠. 그게 바로 일본의 정치적 큰 사건인 메이지 유신에 해당됩니다. 배경은요, 나라문을 열었죠. 미국에 의해서 나라문을 연 에도 막부는 개항 이후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를 배척하려는 세력이 천황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막부에서는 천황은 꼭두가치였어요. 천황이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권력은 쇼군이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하지만 외세를 배척하려는, 즉 에도 막부가 나라문을 열어서 외세의 유입을 막지 못했으니까 이 외세를 배척하려는 세력이 천황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되는데, 쇼군에 반대되는 천황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존왕양이 운동이었습니다. 존왕양이 운동은 초기에는 서양 세력을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점차 서양의 군사력이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은 하급 무사를 중심으로 막부를 타도하자, 그리고 천황을 받들어서 외세를 몰아내자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존왕양이 운동이라고 하고, 존왕양이 운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기에는 외세를 몰아내자는 반응이었지만 이후에는 외국 세력에 발달된 서양 문물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입니다. 에도 막부는 서양 군사 기술을 수용했지만 막부 타도 세력과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고, 막부가 붕괴되고 존왕양의 운동 세력들이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1868년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근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이지 유신으로 만들어진 메이지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고 수도로 삼았고요. 지방의 번을 폐지하고 직접 지방관이 다스리는 현을 설치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방관이 직접 통치하는 거겠죠? 이전의 번은 각각 본건 영주들이 다스리는 공간이었잖아요. 그 다음 신분제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산업을 육성하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메이지 정부 밑에서는 자유민권 운동의 분위기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870년대에 전개된 이 사건은 헌법을 제정해달라, 그리고 의회를 개설해달라라는 걸 요구한 시민들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는 이런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했어요. 그러면서도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헌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유민권 운동에서 요구했던 헌법은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성격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한국 국제처럼 천황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한 일본 제국헌법이 188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듬해에는 의회가 개설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메이지 정부는 결국 입헌군주제와 의회의 바탕을 둔 근대 국가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와 의회는 모두 다 영국에서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본도 근대 국가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근대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일본은 제국주의의 물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메이지 유신 전에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했던 사카모토 료마와 요시다 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존왕양이 운동을 펼쳐서 메이지 유신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메이지 천황입니다. 천황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본식의 복장을 입고 있지 않죠. 이렇게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이 중심이 되는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신분제도 폐지, 초등교육 의무화, 징병제를 통한 입대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당했던 게 바로 우리 조선이었죠. 일본은 왜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으키게 됐는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부가 붕괴되면서 무사들이 갑자기 몰락하게 됐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계층들도 불만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몰락한 무사와 일부 계층의 불만을 대외로 돌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무사들의 그런 그 불만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대외로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산업화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산업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팔아 넘길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공급지를 찾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침략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청일 수호조규를 체결해서 청 중심의 전통적인 국제질서, 즉 청나라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조공 책봉 질서에서 탈피해서 청과 대등한 지위로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청일 수호조규고요. 조선과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오늘날의 오키나와라고 볼 수 있는 류큐 왕국을 강제적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물리친 일본은 타이완, 오늘날의 대만이죠. 랴오동반도는 우리나라 북한 옆쪽에 있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반도를 요동반도라고 하거든요. 요동반도를 중국식으로 발음했을 때 랴오둥반도라고 합니다. 그 랴오둥반도를 획득하고 배상금 지불 등의 내용을 담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을 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고 받게 된 전쟁 배상금을 통해서 군비를 확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많은 배상금을 받았는데 62%가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쓰이고 21%는 임시 군사비로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배상금 덕분에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냈었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어서 러시아와까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 결과 러시아와 포츠마스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되게 되고 이 이후 을사늑약, 한일 신협약, 기후각서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게 되니 이를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서양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이 불평등 조약을 모두 다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청일전쟁의 모습과 이게 러일전쟁의 모습이에요. 청일전쟁에서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게 되고요. 러일전쟁에서는 사실 일본이 막 승리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이 둘 다 좀 완전히 진짜 군사력이 너무 이렇게 부족해진 상황에서 전쟁이 약간 좀 쉬게 되는데 결국에는 러시아는 엄청나게 큰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작은 막 성장하고 있는 국가였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러시아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엔 러시아는 이 러일 전쟁을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뻗치지 못하게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다 갖게 되면서 한일 그 병합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랴오동 반도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받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위쪽에 있었던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서 압박하면서 랴오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10년 동안 칼을 갈다가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러시아에 대한 반발이 정말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와 그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그 사파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중국이라는 파일을
독일, 영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가 막 어떻게 자를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죠. 변발을 한 그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리아, 조선을 두고 러시아, 영국,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국에 대한 설명은 많이 안 했었는데 영국이 우리나라 1880년대에 거문도라는 섬을 잠시 점령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영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영국은 나중에 좀 벗어나게 되고 러시아와 일본이 1904년에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결국에는 주도권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시아, 미국, 일본이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렇게 각자의 그런 욕구?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